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구 세계로 프로 회장 강병진입니다.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희경 서구의 의정 보고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벌써 작년 10월 7일 날 주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10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매번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김희경 의원님은 매번 1년마다 한 거는 당시 당협 위원장이신 송영우 위원장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지역 활동도 했지만 특히 의회에서 악취 발생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련해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또 특별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고 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서구위원장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 풀뿌리 발전연구회 인천 서구 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듯 여러 직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동안 여성 특히 위원님께서도 중점적으로 정책을 조례하고 또 결의안을 심도 있게 많이 심사해 주신 결과로 여성 친화도시 여성가족부 협약 준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돼 있고 특히나 우리 서구 세계로 포럼하고도 이제 포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발표하셨고 랜드마크 우리 랜드마크는 우리 전 송영우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서구의 루원시티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해외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포럼에서 했는데 그걸 또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전월궁경 유망인의 회장님도 오셨지만 특히나 우리 보훈단체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구도시권 주차난 민원 해소 이 서구가 아주 그냥 주차난에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관심이 있고 요즘 또 하도 환경 문제죠.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에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 짧은 시간이지만 포커스를 가지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의 시작에 앞서 간단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 항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정보고에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회 이봉구 서구주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의공경의 황영선 서구주회장님 오셨습니다. 건벌공경 이망인의 김영순 회장님 오셨습니다. 무역재 전호의 윤종덕 서구주회장님 오셨습니다. 공명우 자유한국당 서구갑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신 서구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백승태 서구 세계포럼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경자 서구 세계포럼 운영이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김대모 서구 세계포럼 운영이사님 오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빈들이 오셨지만은 시간 관계상 했다는 말씀,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빈들,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전 자유한국당 서구갑 위원장이신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봉구 회장님 앞으로 오셔요. 우리 서구지역 제일 어르신 앞으로 오셔요. 우리 하세윤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세 회장님, 그리고 윤종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희경 서구의원 의정 보고회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가 제가 당협위원장 재직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바람이고 염원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제가 의원 재직 때 저는 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재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3개월 지나고 100일째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말게지했는데 정말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준비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지켜왔습니다.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제가 연락한 적도 없고 편집할 때부터 해서 제가 아예 같이 이렇게 소통도 안 하고 하면 정말 해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무실에서 밤도 새가면서 며칠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인데 저로서는 정말 감회가 깊은 자리죠. 그동안 지났던 시간들을 다 설명드리면은 저보다 다 이렇게 연배가 계시고 또 국가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 또 계시니까 저야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만은 나름대로 정치인으로 걸어가면서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희경이라는 의원님이 나름대로 내가 12, 13년 동안 이렇게 하나의 가치관과 철학 가지고 걸어오면서 바랬던 일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요? 이게 뭉클함이 왔었어요.
사실 이 동영상은 제가 밤늦게 한번 골라봤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근데 아무래도 비상보다는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좋겠다라고 해서 골라봤는데, 어젯밤도 솔직히 이게 가슴이 뭉클했고, 지금도 들으니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톨스토이에 나오는 단편집에 나오는 살아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왕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 질문을 풀지 못하니까 이 왕은 국가에 큰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왕은 많은 학자와 신하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구하기 전에요. 우리 서구의 정영신 우리 의원님과 계신데요. 당으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당을 초월하고 지역과 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일영 의원님하고 소통도 잘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을 제가 끝나고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바쁘셔서 가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영신 우리 의원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답을 구하지 못해서 왕은 이 답을 구하러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승자를 찾아갑니다. 마침 이 승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왕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이 승자는 아무 말 없어요. 근데 마침 산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가 이 승자 집을 찾아온 겁니다. 이 왕이 지켜보니까 너무 피투성이니까 보살펴게 됐죠. 그리고 그 청년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왕이 시킨 병사로부터 가족들에게 전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왕을 시해하려고 왕궁에 갔다가 병사들에게 상처를 입고 돌아온 거예요. 사연을 듣고 왕은 용서를 합니다.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승자에게 이렇게 묻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좀해달라 그랬더니 승자하는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김기회 의원님 의정 보고에 정말 바쁘신 걸음만 주신 귀하신 바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기회 의원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계신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에 했던 일들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잘해주시면 격려해주시고 못하시면 채찍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올거전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기영 의원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축사 때 언급하셨다시피 제가 아는 바로는 맨날 밤을 새서 준비하셨다. 물론 내용이 없는 것을 밤을 새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초선 의원이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에 비례대표 의원하고 일반 지역 각동 의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만큼 의원님이 그동안 폭넓게 서구 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각도에서 대신 지금 우리 조영신 의원님도 있지만 동을 많이 신경 쓰면 되는데, 의원님은 서구 전 지역을 다 폭발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심적 부담이 아무래도 더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오늘 그 보고에 많이 준비하신 이 보고에 아낌없는 성원과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희경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희경 서구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나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내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 밤새지는 못했어요. 가정이 있어서 가정을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애기 봐주느냐고 고생한 엄마랑 가족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서구민과 함께한 2019년 의정활동, 본의원의 2019년 의정활동 의정보고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 7월에 의회 첫 입성해서 3개월 후에 의정보고회를 첫 개최했습니다. 전국 기초연 최초로요. 그 이후로 올해 두 번째 의정보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입법기관으로서 서구의 법령인 조례는요, 세 가지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자, 교육 참여자들의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안전지원 조례안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하고 많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좀 우리 구에 맞게도 다듬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현재 제가 본회의에서 발표를 해서 상정해서 가결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좀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우리 서구의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운동을 위한 율도 근린공원 운동장 가동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을 때에는 항상 담당 주무과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실제 그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받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밖에도 본인 준비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준비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우리 지금 회장님들하고 같이 또 홍영위원장하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표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실정에 맞게 우리 국가를 헌신하신 우리 보훈 가족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더 다듬어서 내년에는 다시 대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결의안입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조례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결의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 서구민분들의 예를 들어 어떤 서구 정서에 맞는 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그 정상화 그 사업을 촉구한다든지 아니 이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다 폐지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결의안입니다. 본 의원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미지 사진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인천시가요 수도권 메리츠 특별회계 1,515억여 원을 예수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예수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9월 2일 본회의 발표 전에 인천시가 예수금을 취소한다는 중요한 큰 성과를 이뤄냈던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서구는요, 한국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만큼 아동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행복을 도모하려고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정작 놓쳐서는 안 되는 여성의 인권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09년부터 익선시라든지 아니면 창원시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도 진정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여성 또한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친화 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아동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거기 동참할 수 있도록 송영 위원장과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정말 강조해왔던 랜드마크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랜드마크 이제 정책 토론회나 정책 발표회 세미나에서 하시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셔서 많이 인식은 좋아지셨어요. 랜드마크라 그러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자,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또 호주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자, 어떠한 그 나라와 그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우리 서구는 바로 그러한 랜드마크를 통해서 정말 관광산업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러한 조건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 에펠탑 같은 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시점이라 제가 우리 서구에 랜드마크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관광산업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소득이 일어나고 그 소득이 우리 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어 우리 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진태 의원에게 상위법 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위법을 건의를 했어도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때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어떤 행정력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현재 루어시티에 각기 다른 모양 건축물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선진 사례처럼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정책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까도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보건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주무과와 담당 부서와 같이 국가보건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은 구도심권 주차장 해소 대안 마련입니다. 우리 서구는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권 정말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의원을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차딱지 3번 껴봤거든요. 실제 느낍니다. 얼마나 주차장이 심각한지 제가 몸소 느껴서요. 이 부분을 정말 고민 중인데요. 얼마 전에는 민원인 분께 선진 사례에 대해서 좋은 우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실제 담당 부서를 만났습니다. 양쪽 도로에 원래는 주차를 댈 수가 없는 곳을 시범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또는 1일, 2일, 3일 날짜를 정해서 하루는 왼쪽에 주차 가능하게 하루는 오른쪽에 주차 가능하게 해본 거죠. 실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거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도 우리 서구도 일단 시범 사업으로라도 먼저 정책을 추진해보고 거기에 따라 뭐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정말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제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화면 보시면요. 로마에 지금 플라스틱병 자동 재활용 기계 시범 운영 보이시나요? 네. 자판기 보이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은 페트병이 많죠? 생수병처럼. 요거를 어떤 주인분이 쓰레기, 불법 쓰레기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가져다가 자동 기기에다 넣으면 자동 분쇄가 돼서 나중에 재활용 업체가 그대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국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코인이 그람수에 따라 나오다든가 포인트가 적립된다든가 바로 이런 선진 사례입니다. 제가 주목과랑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의 좋은 사례를 듣고 바로 회의를 했더니 우리나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선지고 선제 과제가 해결이 돼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 보시면요. 뭐뭐뭐 생수 이렇게 써 있죠. 그 플라스틱에 찐득찐득한 그 접착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이 아니고 정말 너무 세게 붙어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환경부가 바로 이 외형부터 재활용 페트병 같은 것들의 외형부터가 재활용이 용이하게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했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가 선제 과제도 많겠지만 바로 이러한 그 국가 정책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의 어떤 불법 쓰레기라든지 재활용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요. 정말 중요하고 아주 좋은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였냐면 악취발생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서구는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정말 고질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수도권 메리츠도 있고요.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또 민원인분들의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저감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먼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관련 회사라든지 업체를 방문해서 저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등등등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도 갖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요. 제가 지난 3월에 한국사업발전을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중전 사진에서는 경인주물공단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지금 초창기에는 수도권 매립지 악취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조금 좋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분들은 그 악취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악취특위 의원님들하고 저랑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회의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저감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클린서구 환경 전문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인천시에 있는 환경 전문가분들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 모여서 회의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이제 악취특위 위원장으로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위를 할 때에는 항상 의원님들 또 관련된 담당 주목과 또 의원님 전문위원님들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상 선후에 토론과 회의를 갖습니다. 자, 저희가 1년을 했습니다. 1년 했는데 악취라는 것 자체가 쉽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1년 했던 활동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 더 1년 연장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1년 더 연장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년도와 그 다음 연도 대비해서 더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적간점도 방문했었고요. 나는 뭐 특히 여러분 하천에 냄새 나시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서구에는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공춘천, 낮은포천, 건단천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는 거 회장님들 있으신가요? 공춘천 하나가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신곡천 맞습니다. 이따가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따로 양으시고요. 바로 신곡천과 공춘천은 지금 그 어느 정도 관리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갑 지역과 을 지역, 즉 을 지역에 있는 건단천과 낮은포천은 진짜 심각하다는 면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 악취 특수 차량도 한번 실험을 해볼 겸 의원들이 다 주무과 여러 가지 주무과가 한꺼번에 나가서 한번 채취를 하러 나갔어요. 너무 심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 악취도 그 차량에서 포집도 해봤고요. 잘 해봤는데 그 가장 문제점이 지금 6급, 4급 이러니까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이 그곳을 하천인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청 사업에서도 뭐 하천 살리기 뭐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악취가 저감될 수 있게 그 수질 개선에 대해서 노력할 거고요. 또 아쉬운 점 하나. 마찬가지로 하천에 대한 악취에 대한 상위법이 또 없습니다. 기준에 대해. 뭘 해보고 싶어도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무과와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차량이고요. 자, 이 특위 말고도요. 구시제사업 정상화 특위에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상화. 말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상화죠. 위원님들하고 회의하고 관련 미래계획단하고 또 끊임없이 얘기하고 현장 청라시티타워라든지 로봇랜드, LH 루원사업단, 거만 역세권 개발 현장도 끊임없이 방문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광역철도 서구유치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광역철도가 서구에 유치가 돼서 우리 서구민분들 교통 편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기자회견도 해서 저희 국민분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명하기도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지역 간 불협의 노선 결정과 건폐장 연계 협상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검당현상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환영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민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을 받으면요. 일단은 그 동대표님들
아니면 통장님들, 관리 책임자분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원탁회의를 합니다. 심도 있는 원탁회의를 통해서 전 동도 직접 쳐서 동장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민분, 대표분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담당 부서와 같이 자, 보시면요. 직접 민원인분과 담당 부서와 제가 민원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이 자리에 와 계주신 민원인분이 사진에 지금 나오시는데요. 함께 같이 가서 겨울철에 이 도로 보이세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이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3년, 5년이 넘게 계속 방치되어 있던 포장 불량, 도로 포장 불량 도로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 5년 넘게 방치됐던 도로 불량이면 우리 검단 출장도 많이 소통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서 많은 분들께 정말 정말 오랫동안 바랬던 건데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도 받았던 그런 민원이었고요. 우리 루어시티에 대해서는 12년이 넘게끔 많은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있어요. 서류 절취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협회의를 통해서 직접 LH 인천 지역 본부까지 방문했었습니다. 기사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또 갔었죠. 될 때까지 해봐야 돼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가볼 거고요. 자, 다음은 산사태에 대한 민원입니다. 저희 마전지구에 공원에 산이 있는데요. 집중호우만 일어나면 계속 무너지나 봐요. 근데도 예산이 없이 임시방편으로 흔히 말하는 땜빵 드시게 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통장님이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들어지지 못했었나 봐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사진 촬영하고 주무과랑 회의해서 예산 1천여만 원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많이 정말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민원이 정말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도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쓰레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해결이 안 되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땅 소유주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주무과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랑 같이 다 찾아내가지고 행정적 조치 취하고 지금 정말 쓰레기 문제가 안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성남동, 뭐 가자동,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전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또 쓰레기 무인 단속 카메라 고장난 것도 직접 민원인분 말씀하셔서 찾아가서 또 AS 끝까지 확인됐는지까지 했고요. 확인했고요. 또 인도가 없습니다. 보이세요? 엄마와 아드님이 인도가 없어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죠. 인도 부재 때문에 교통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본의원 1월 달에 제기해서 지금 민원인분들의 의견 청취해서 교통영향평가 조사하고 이제는 규제 심의에 들어간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출장소에 용역이 들어가고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버스 정거장 방안에 대한 민원입니다. 굉장히 추운 그런 그늘이 져 있는 곳에 특히나 버스편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곳들 있잖아요. 고도실권에 너무 추우신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시는 민원분들이. 저희 온두막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꼭 우리 정말 너무 춥다. 제가 방문해서 교통민원과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다 계획대로 차서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안전총괄과에 하나 어디다가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민원 중에 반대가 들어온 곳이 확보된 게 하나 있어서 다행히 설치해서 지금은 저희 주민분들이 추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그런 민원입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장 이용에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분과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도 교통편이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거나, 그러니까 통원 그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불편했던 이 부분. 지금 보시면 제가 민원인과 직접 다녀오고 나서도 또다시 담당 사무국장님을 제 방에 같이 모셔서 복지문화국과 함께 담당 부서와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행감이 있습니다.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축구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워도 개발에 관한 민원입니다. 민원인분들, 세워도 민원인분들의 의견은 1월달부터 쭉 들었었어요. 계속 듣고 미래도시국과 회의해서 해수청을 직접 같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민원인분들의 입장,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명 작가님이
좋은 작품들을 함께 우리 국민들이 즐기실 수 있게 재능 기부하시겠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구청에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 구청의 민원팀에 이제 가시면요 정말 좋은 작품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또 청소년 문화예술단 유희정 대표님하고도 또 얘기했었고요. 대화 나눴었고요. 함께 손영훈 위원장님하고 또 건축가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 또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 화재 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민원 인도불량공사 다시 재포장 재보수 완료 해결했었고요. 많습니다. 도시개발팀, 뭐 건축과 위험 유기견, 목줄 없는 개, 예, 출근길에 이제 연락받아서 바로 또 가서 사진 찍고, 예, 구경 별일 다 하시죠, 진짜. 예, 바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민원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 때 솔직히 있는데 공개석상에서 어떤 통장님이 김희경 의원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결했다고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던 또 어떤 어르신께서는 직접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이럴 때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보람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저의 경험입니다. 봉사활동들도 있었고요. 자,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간단히 또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8년에는 170여 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바로 그 자료 요구한 걸 받아서 성실하게 또 우리 감사를 해서 시정 및 건의를 이끌어냈고요. 또 2018년 보면 지적사항 조치 결과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마찬가지로 고충민원 접수 및 관리 등 그런 민원에 있어서 그 자료에 있어서 10개 소관 실과를 대상으로 한 110여 건 정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구한 자료 잘 받으면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회의 때도 이렇게 회의를 같이 했는다고 하고요. 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인데요. 각 담당 부서의 업무 보고도 받고 우리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도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또 자치행정 우리 위원회 소속 같이 현장 방문해서 직접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도 하고요. 다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입니다.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심사되고 나면 다시 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1차, 3차 추경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었고요. 자, 이 이외에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서구에서 이뤄진 많은 용역들 가부를 결정하고요. 용역의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곳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서구의 소식지 그린 서구 아시죠? 네, 예전에는 신문 형식이었던 것이 지금은 책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서구민분의 의견을 담아서 성명서도 발표하고요.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해 또 얘기 나누고 또 현장 방문도 직접 우리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당 여성위원회로서 같이 또 있고요. 또 많은 또 제가 얼마 전에는 특이한 독특하게 제가 크리스찬이라 정말 좋았던 감사했던 또 경험 하나는 기독교 월 조찬 예배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또 우리 정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같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조국 사태로 많이 우리 국민분들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중앙시장 피켓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세계로 포럼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구세계로 포럼 이렇게 우리 국민분들 잘 모르시는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날 며칠 회의 통해서 자료 준비해서 우리 저희 국민분들께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호흡보호날 기념 음악회도 있었고요. 우리 서구민분들과 동행하는 음악회도 성남리에 잘 개최를 했었습니다. 주민분들께 여러 가지로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서구세계로 포럼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으시더라고요. 정기운영 회의랑 수시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 서구의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회에서도 친목 동호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독특했던 한 가지 제 경험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애국순찰팀 그 워크샵에 초청을 받아서 생방송 정책 릴레이 토크쇼에 출연했던 그런
사진 하나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됩니다. 또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네, 제가 정말 이게 5번 하면서 와닿았던 겁니다. 자, 많이 부족했죠, 제 준비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사마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그동안 펼치시고, 오늘 끝있는 의정 보고를 하여 주신 김경 서구의회 의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